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이슈앤 피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6대 8대 연수구청장을 역임하고 지난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지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시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지 100일이 좀 넘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 아들 군대 보내는 것조차도 두려운 세상, 또 집 하나 한 칸 마련하는 것조차도 대출이 막혀서 먹막하고 막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정치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폐허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며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하셨는데 먼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집회를 또 강화에서 하고 있고요. 또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 인천시당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신데, 구체적인 계획, 목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시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투쟁의 역사는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로서 우리 국민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딱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날리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다음에 최병과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일로 장군을 파면하면 구속하면 누가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라든가, 또 국정농단에 대한 명태균의 구체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을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갈리는, 이와 같이 거짓과 진실의 형태가 갈려서 세상을 나눠버리는 이런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묵갈 수는 없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실질적인 국정농단들,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천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거라든가 디올백에 대한 뇌물수수에 관련한 부분들이 최소한 수사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더 이상 우리 민주주의의 존엄과 또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특검을 3차례나 지금 내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은 스스럼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5개가 넘는 기소를 이제 임기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국민의 구체적인 여론은 17%까지 내려가는, 정권 실제 레임덕 이상의 데드덕의 형태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잘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문제는 국민께 직접 동의를 구하고 특검을 완성시켜서 잘질할 모습을 분명히 가리고 이 정권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에 가야 할 길인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국민이 선택할 시간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어제 또 다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5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무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재판이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중형이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뭐 사법 살인이다, 미친 판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번 1심 판결 선고에 관해서 인천시당의 입장, 뭐 대응 방안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렇게 금고형 이상이 나온 경우는 실제 금품살포와 관련한 중대한 범죄자에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건도 금고형 이상의 형태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개가 벌금의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진에 대한 부분도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10명이 사진 찍은 부분을 4명으로 딱 해서 이 부분이 골프를 친 당사자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된 부분이 조작된 거다. 실제적 진실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고 이 일련의 부분들은 이 사법적 살인에 준하는 형태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도되어진 과정들이 검찰의 기소로부터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로 나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또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이 정치검찰과 이 사법적 야합이라고 저희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는 사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가겠지만 또 이것과 달리 정치적인 형태에서의 우리의 표현들은 분명하게 국민들께 전달하고 국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는 인천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민분들을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세 때 진행하던 그런 형태의 홍보 방식을 거리에서 직접 선택해서 서명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정치 집회들을 진행하면서 소위 촛불의 형태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와 내용들의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이 할 몫이다. 불행한 이 현실 정치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거리로 나가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금 각 지역위원회별로 실제 지금 서명운동과 또 많은 주민들과 대화 토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내에서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에 친명과 비명 간에 뭐 주도권 싸움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은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지금의 과정은 전쟁과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명확한 선이 갈라진 형태로 이 민주와 평화를 그리고 민생을 책임져야 될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이것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형태로 갈릴 텐데 저희 민주당에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자기 SNS에다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응원한다라는 글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애둘러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격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인천시당 시정이나 잘해라라고 성명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이 얘기 좀 한번 좀 해주실까요? 다시 한번 시정에 전념하십시오. 시정 지금 전세 사기로부터 그 피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소비가요. 역의 소비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가서 소비하는 소비가 43%까지 됩니다. 쭉 절반 가까이가 외부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해서 온 오프라인에서의 소비가 이 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또 출퇴근
통학하는 분들이 2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주민의 그 부분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옥철을 해결하고 또 도로의 예. 이 원도심과 구도심의 원도심과 신도시 예. 즉 이런 부분들과의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에 대한 고양 이런 다양한 현안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100% 만족하고 있는가 적어도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예. 수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의 정체성과 인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느낌이 절로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도 예. 시간도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홍콩시티 뭐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제물포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예.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실제로 만들어가도 르네상스 얘기하지만 그런 좋은 계획 만들면서 바로 그 옆에다가는 또 아파트 허가내줘 가지고 또 오피스텔 비슷한 거 휴물 같은 것들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열심히 하시고 적어도 정치적인 견해를 만들어낼 때는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당하게요? 네. 아니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예전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세게 연일 때리기, 이재명 때리기를 했는데 이정복 시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되게 말을 아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아끼고 신중한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뭘 또 중간에 또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려면 하지 말든가, 하려면 직접 하든가 뭐 이런 그렇죠. 얘기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물포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뉴욕 시티가 이름 또 바뀌었잖아요. 글로벌 탑10 시티로 바뀌었는데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말고도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시정 운영을 뭐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좀 평가를 한다면요.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징검다리 형식으로 두 번의 연수구청장을 진행해봤습니다만 두 번째 할 때 사실 이렇게 좀 눈에 보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해봤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예. 자신의 그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일이나 또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맞춰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최소한의 행정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했습니다만 계획은 요란한데 그것을 실천으로 담보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거는 인천이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인데 이거 두 번째는 행정적 사고로만 진행하면 인천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담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그 담대한 그림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과의 다양한 형태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지금 조금 아까 올 때 보니까 크루즈 이제 막 들어온 얘기들 하시던데 제가 이제 항만공사 때 그 크루즈 부두를 마지막에 이제 하면서 이제 사인하고 또 실제 북한에도 가서 이 남포항하고 인천항이 크루즈 부두와 관련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 의향을 잘 알지요. 어때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그때 교류 의향서를 했던 것은 이 크루즈는 우리 이 황해라고 하는 평화의 바다를 만들어서 그것이 남포와 그다음에 텐진이라든가 이게 삼각구도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평화 골든 크로스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아주 그 돈 확 벌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잘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리고 지금 그런 걸 준비하려면 예를 들어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터미널 가보면 뒤에 철도가 하나라도 연결돼 있습니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항과 KTX 연결. 그 KTX 바로 여기 구송도 지금 송도역 이제 곧 개통할 텐데 거기 한 4km만 연결시키면은 터미널에 와가지고 송도역으로 와서 KTX와 또 GTX까지 연결하는 형태가 가능한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적인 형태의 행정으로 고민하고 그걸 중앙정부하고도 설득해서 그런 라인들이 새로 구축하게 한다든가 이 인프라는 사람이 편리하고 그 지역에 의미 있는
경제적 가치로 예.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정책과 정치가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행정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림 그린 거, 또 외주 줘가지고 만들어온 계획서, 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현실화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예.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서는 그렇죠. 시간이 예. 없어서 못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충고 겸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쭉 들어봤는데 약간 뭐 지금 시정 잘 기대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직관적으로요. 점수를 준다면 지금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종복 시장의 시정 운영 뭐 이 정도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시민이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지표는 또 예. 저 언론에서 좀 좋은 평가를 내시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아직까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의 지표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복지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 지표들이 예. 과연 체감할 정도로 시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예. 시민께 스스로 많이 물어보고 시민의 광장으로 예. 자꾸 본인이 나서서 네.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게 행정하는 사람의 이 수장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직접 점수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좋은 점수는 아니죠. 뭐 제가 뭐 그것도 얘기 못 하십니까? 시민께 알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좋은 점수 주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우리가 한 2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일단 간단하게 지금 다음 2026년 지방선거도 진두지 하시잖아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 좀 짤막하게 한 1분 정도. 예, 저희는 들어볼까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 약 5만여 명의 권리당원들께서 이제 네. 배가 운동 한 10만 명까지 갈 건데 이분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서 시, 구, 군의원, 구청장, 군수, 시장을 전부 다 뽑습니다. 그리고 예. 사전에 전부 다 이 프레젠테이션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에서 인물들도 발굴해서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믿고 행정을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예.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는 방식까지도 같이 고민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더 빨리 할 거고 예. 또 그냥 당선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업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 건지 예. 그걸 현실의 인천의 과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해결 과제까지도 충분히 사전에 교육받고 본인이 경험하고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예.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시당이 될 거고 또 예. 그렇게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새로 이 인천시를 책임지게 된다면 예. 저들이 책임진다면 나라가 어지럽고 인천이 복잡하지만 잘해낼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을 드리는 예. 희망의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 인천시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끝으로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 꼭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후퇴된 세상에 살고 있고 늘상 전쟁을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분노하고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참여하는 그 여론의 광장에서 인천이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천 시민과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민생에서 살만한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지역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참여하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거기에 인천 민주당 시당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아침 일찍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과 지역 정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